네, 발로 뛰는 기자들의 생생한 목소리 뉴스시트의 시간입니다. 시사인 김은지 기자, 한겨레 김한 기자, 그리고 CBS 서민선 기자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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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어제 재판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피고인이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았다라는 재판이 워낙 여러 개인데 그중 그 재판에 김건희 씨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두 사람 표정이 일단 세 분은 재판장에 들어가진 않았죠. 예. 네. 법조 담당이 아니어서. 근데 여러 이제 기자들 표정의 스케치가 나왔습니다. 김한 기자는 어떻게 보시는지. 윤석열은 굉장히 아련하게 계속 쳐다보고 예. 김건희는 계속 외면하고 이런 풍경이 연출되는데 마지막에는 또 이제 나가면서는 약간 쳐다보면서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모았던 1년 넘게 하면서 언젠가 한번 법정에서 마주치지 않겠냐 이런 건 있었는데 그런 어떤 소문에 비해서는 조금 싱겁게 끝난 것 같긴 한데 근데 어쨌든 뭐 둘 사이의 관계를 좀 그 뭐라 그럴까요? 넘겨 짚어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원래 이전에 이제 그 김건희 씨가 변호인에게 내가 남편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라는 말을 했다는 게 뭐 회자가 됐잖아요. 예. 근데 어제 그 이루어지긴 했는데 안 봤어요. 네, 그 조직범죄 혐의를 오랫동안 다뤄왔던 정구승 변호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요. 예. 전형적인 조직범죄의 한 장면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선과 하선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조직범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키는 사람과 정확히는 보스와 부하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통상적이라고 합니다. 아주 전형적인 장면인데 상선은 미동도 없고 딱 중심을 잡고 있고 하선이 항상 좀 뭔가 애달게 이렇게 뭔가 그 법정에서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제 지금 이 프레임으로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모습을 본다면 누가 정말 상선이었는지가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 예. 일각에 있었던 V제로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어제의 장면으로 다시금 증명된 게 맞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민선 기자는 저는 그 이제 이 전략 차원에서 좀 해석을 해봤거든요. 근데 김건희 여사가 맨 처음부터 그 예전에 포토라인 섰을 때 저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사람이다. 예. 네, 아무것도 아닌 사람. 아무것도 아닌 아닌 사람.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 연장선으로 전 해석이 됐어요. 그래서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솔직히 말하면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계속 보면서 이게 웃었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어쨌든 김건희 여사는 계속 그 모르쇠 하는 전략으로 가면서, 근데 또 진술에 있어서는 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또 사실 해줬거든요. 왜냐면 진술을 거부했으니까. 예. 본인은 이제 무죄가 나왔지만 1심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전략 차원에서 네, 이루어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예. 이제 표정이 이렇게까지 사실 기사화돼서 나왔다는 거는 현장에 있던 기자들이 보기에 이거는 그 일부러 뭐 이렇게 쓰려고 한 게 보다는 그냥 느껴지는. 네, 이게 바로 얘기가 되는 게 이거밖에 없더라. 그 정도로 좀 이게 좀 포인트가 있었다. 네, 그냥 뭐 이렇게 제가 해석이- 느끼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스타일상 그냥 보면 좋아서 잠시 미소가 나왔을 것 같아요. 예, 이제 그 얘기 이제 두 분이 알아서 하시라고 하고 네. 네. 저희가 지방선거 얘기로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실상 10곳, 제가 볼 때 12곳 정도가 재보궐이 실시되면서 미니 총선이다라고 하는데 어제 나온 얘기는 조국 대표가 이제 경기 평택을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한 기자가 평택을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다고. 뭐 잘 알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지금 지역을 아주자만 빼고 네. 얘기했습니다. 다시 네. 할게요. 김한 기자가 평택을에 대해서 네. 조금 알고 있다고 네, 들었습니다. 그 파주의 비유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파주가 예. 인구가 20만이던 시절에는 늘 국민의힘이 이기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저기서는 수도권에서 안 된다 이런 지역이었는데 지금 파주 인구가 뭐 50만 넘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그렇게 되면서부터는 민주당이 계속 강세를 보이거든요. 그게 이제 아파트 효과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대단지가 들어서거나 청년주택이 들어서거나 이러면 이제 바세의 예. 성분이 바뀐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전형적으로 여기가 이제 그런 지역이고 특히 평택을이요? 네, 평택을이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아파트 플러스 대공장 효과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대공장은 어쨌든 인구 구성비적으로 3040, 2030이 많을 수밖에 없는 예. 이제 그 제조업 기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여기가 이제 국내에서 가장 큰 우리가 한 20년 전에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미군 기지가 있는 그 인근지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군들의 어떤 이제 소비를 위한 그 소비 시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이제 젊은 층의 유입 효과가 있는 시설들이죠. 뭐 이렇다라고 보면 지금까지 이제 과거의 문법에서 보면 여기가 이제
뭐 국민의힘에 유리한 지역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이제 인구 구성비는 좀 그런 상황은 아니고 예. 그럼 이 구성비가 기본적으로 민주당 계열들에게 유리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조국 후보에게도 유리하냐 이 부분에서는 좀 따져볼 부분이 있긴 한데 예. 어쨌든 기본적으로 뭐 조국 후보가 표현한 것처럼 험지 중에 험지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예전에 류이동 의원이 삼선을 했을 때와는 약간 앞서 말씀하신 이제 아파트들이 들어서 그러면서 조금 지지층이 바뀌었다라는 네.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표밭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선거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지역에서 선거 뛰어본 분들이 좀 물어보니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2022년에 지방선거,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됐던 직후에 했던 예. 지방선거에서는 당시 국민의힘의 압승이 아주 이제 뚜렷하게 드러났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택시는 그 당시 민주당이 가져갔던 곳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만 보더라도 점점 표밭이 민주당한테 유리하게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평택을 같은 경우에는 2016년에는 당시 새누리당이 됐었긴 했지만 그때 삼자구도 그러니까 국민의당에서 이계한 의원이 이제 현대차 출신이라고 예, 하는 예. 프리미엄을 얻고 뛰어가지고는 삼자구도에서 새누리당이 당선됐다라고 하고요. 그리고는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게리맨더링 이슈가 있다 보니까 국민의힘 계열의 당이 가져갔다.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는 민주당이 차지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던데, 예. 그러니까 험지 중에 험지라고 하는 조국 대표가 뭐 급한 마음은 알겠지만 거기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사실도 아니다. 이렇게 이제 민주당의 한 의원이 설명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오히려 험지가 아닌 곳을 조국 대표가 험지로 만들고 있다. 라고 설명을 하던데 그러니까 구도가 복잡해지면서 오히려 범 여건이 이제 험지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돼버린 것 같다. 여권의 뭐 나뉘어짐이 더 크게 예. 되면 험지가 된다 이 말이군요. 지금 이제 진보당까지 같이 이제 뛰고 있는 상황이어서 물론 범야권의 분열도 있을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은 3명의 후보가 범여권에서 뛴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손민성 기자는 조국 대표의 평택을의 뭐 당선 가능성이랄까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당선 가능성이요. 예, 저 질문 일단 바뀌니까 좀 당선. 예. 예, 그 험지라는 단어가 왜 나왔나 음. 봤는데 이게 그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 솔직히 지금 험지가 아닌 곳이 없어요. 쉬운 곳이 없죠 사실은. 근데 그래서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제가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 예. 정말 막판에 정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지난 주말까지 여론조사가 돌았어요. 조국 대표 이름이 들어간.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지역에 물어보니까 이제 그 현재 나온 곳 있잖아요. 평택도 있고 하남도 있고.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까지 주말 일요일에 하남에 이제 여론조사가 조국 대표 이름이 들어간 게 돌았다 그러더라고요. 그 말은 결국 마지막까지 한번 청진기를 대봤다는 거잖아요. 어디가 좀 더 나은지를 대봤다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혹시 뭐 여론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는지 그거는 없지요. 아무리 뛰어난 서민성 기자라도 그건 아직 확보하기 어려운. 비공표여가지고 확보하기도 말하면 어렵고 문제가 제가 될 겁니다. 말하기도 아,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예. 공표할 수가 없습니다. 예. 네. 말하면 이제 CBS가 변호사를 사야 됩니다. 예.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네, 그래서 그러다 막판에 정해지다 보니까 출마의 명분으로 내세울 만한 게 사실 마땅히 없었던 것 같아요. 지역에 대한 이해도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좀 더 부각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예. 그래서 사실 험지를 내세운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기에는 뭐 출마 험지가 아닌 곳이 없지 않냐 이런 비판이 바로 나오면서 사실상 좀 조롱거리가 돼버린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근데 험지가 아닌 곳이 없다라는 말은 조국 혁신당에서도 해요. 하는 제가 말이죠. 어제 그 출마 기자회견 하는데 갔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기자들이 많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직자들도 간만에 기자들이 많이 오니까 좀 업되어 있는 분위기였었는데 조국 대표가 당 대표로 복귀하는 날 이후에 이후로? 이렇게 처음 많이 왔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고 사실 이제 살려주이소 하면서 대권 주자로서 조국 대표를 올리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디를 나가도 쉽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험지일 수밖에 없다라는 식의 또 주장을 하긴 하는데 예. 그러니까 지금 평택을의 특성을 자꾸 말을 하다 보니까 발이 꼬이는 느낌은 있죠. 근데 저는 이제 제3 후보를 볼 때마다 한 3가지 기준으로 보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이 제3 후보가 구도도 이길 수 있는 후보냐 그럴 만한 파괴력이 있냐 아니면 조직은 이길 수 있는 후보냐 예. 아니면 그냥 제3 후보로서의 경쟁력 정도가 있는 후보냐 이건데 지금 조국 대표 입장에서 보면 만약에 다자가 되면 구도를 못 이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도를 이길 정도의 파괴력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단일화라든지 민주당이 후보를 안 내줘야 된다. 구도를 바꿔야 된다. 이 얘기를 그러니까 예. 구조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단일화인데 단일화를 가면 조직을 이길 수 있냐 민주당 조직을. 근데 저는 그것도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평택이라는 지역이 그러니까 예. 조국 후보가 경쟁력이 있는 건 맞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브랜드 경쟁력을- 인지도는 뭐 아주 예, 뛰어나죠. 경쟁력이 있는데 지금 어디 재보선을 가더라도 이 구도와 조직까지 넘어설 정도의 파괴력이 은 이제 확인이 안 된다는 거고 이거는 사실 한동훈 전 대표도 마찬가지로 적용해 보면 한동훈 전 대표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그런 면에서 놓고 보면 지금 이제 언론의 관심도는 굉장히 높고 인지도나 지명도는 굉장히 높지만 실제 현장에서 그게 통할 정도냐. 어느 정도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상으로 등장했던 안철수 의원도 서울시장에 도전했을 때 겨우 조직을 못 넘어선 거거든요. 민주당 조직을. 예. 그러니까 뭐 그런 거를 감안해 보면 이게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다. 쉬운 일은 아니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김지현 진보당 상임대표가 했던 어제 이제 좀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전에는 다른 정당과의 연대를 얘기하면서 조국 대표가 진보당과의 연대도 많이 얘기했는데 진보당 뛰고 있는데 거기로 들어오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진보당 대표가 상당히 좀 분개한 얘기도 나오고 과거에 약속한 영상이 나오면서 조금 난처해지기도 한 것 같아요.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네, 네.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어딜 가도 쉽지 않은 상황이기 예. 때문에 그러니까 비판은 감수하고 있는 것 같고 결국 결과로 보여드리겠다라고 하는 게 조국 혁신당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예. 여튼 이제 이번에 원내에 들어가서 존재감을 입증함으로써 모든 지금까지의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를 씻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무조건 당선이다, 당선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각오로 어제 말을 하긴 했었습니다. 그러면 짧게 이 부분만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 후보는 낼 텐데 나중에 조국 대표 혹시 단일화가 가능할까? 김한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숫자로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선 가능성이 단일화를 하지 않아도 있다라는 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아마 민주당에서는 안할 끝까지 거다? 단일화 안 하려고 할 것이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단일화를 해야 이긴다. 이게 이제 그러면 막판에 가능성이 강해지면 있다라는 저는 거.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서민선 기자는요? 저 관련해서 여론조사 하나만 소개해드려도 될까요? 예. 그 평택 시민신문대로 STI가 지난달에 그 성인 남녀 800명 대상으로 이제 AR 예. 조사한 건데 이제 여기서 민주 진보 진영이랑 범보수 진영이 각각 단일 후보로 맞붙을 경우에 평택에서 지지세가 52.5%대 29.4%로 나왔거든요. 예. 20% 포인트 이상 격차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단일화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범 진보 진영이 훨씬 높다. 네, 예. 그래서 이거는 쪼개지더라도 이길 수 있다는 판단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 충분히 네,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예,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를 참조하면 됩니다. 네, 저는 단일화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열려 보고요. 특히나 이제 정청래 대표와 조국 대표가 만나서 좀 상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김영진 의원의 메시지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선거가 이제 40일 안팎으로 들어오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가능성은 열어두고 특히나 조국이라고 하는 카드를 민주당원들이 어떻게 볼지에 대한 부분들은 남아 있긴 합니다만은 쉽게 망가뜨리긴 어렵다라는 판단들을 범 여권 안에서는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가능성을 닫아놓진 않을 걸로 보입니다. 앞서 이제 서민선 기자가 얘기한 여론조사는 김한 기자가 잠시만요. 평택 시민의 신문? 시민의 신문 예. STI 의뢰해서 지난달 30일과 31일에 실시한 여론조사입니다. 무선 자동응답 조사로 무선 ALS로 조사한 내용입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평택 이제 조국 혁신당 얘기해봤고요.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전입 신고까지 마쳤어요. 일단 여기에서 단일화 이슈예요. 물론 가능할지 또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의 뭐 박민식 후보든 박민식, 김민수, 김민수 두 개 섞였습니다. 최고위원들. 예. 저는 단일화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도 3자 구도 최소한.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장동혁 대표 행보라는 게 한동훈을 중심으로 말하자면 진행되어 온 이게 맥락과 서사가 있잖아요. 예. 그럼 이제 마지막까지 갔을 때 한동훈계를 모조리 징계할 것 같은 기세가 불과 뭐 한두 달 전에 있었는데 그렇다라고 보면 이 곳에서 어쨌든 뭐 국민의 입장에서는 민주당 지역구긴 했지만 부산이기 때문에 지역이 예. 포기할 수 없는 지역인데 이 지역에서 후보를 비켜주고 한동훈 전 대표를 국회에 입성하게 만든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장동혁 지도부가 할 수 있는 선택은 아닌 것 아닌 것 같고. 같다. 예. 예. 네, 제가 방금 하나 듣고 온 이야기는 방금 또 다른 들었어요.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
전재수 의원이 사퇴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게 있다는 그게 거예요. 일부 나오는데 그럴 수 있을까요, 근데? 예, 물론 뭐 거기에 대한 비판을 감수해야 되는 것들도 있긴 하겠지만 예. 영 없는 말은 아니게 말이 아.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게 좀 선거 자체가 굉장히 다이나믹하구나라고 저도 좀 깜짝 놀랐는데 물론 진지하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 가능성도 갑자기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말을 하는 사람들이 한둘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는 하정우 수석이 나가기 애매하니 그럴 바에 그냥 보궐선거를 이번에 만들지 않겠다. 예, 그런 이런 거죠. 거군요. 예, 전재수 의원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 이제 그 지역은 한동안은 의원이 없는 지역으로 남으면서 사퇴 시한을 넘겨버리면 선거가 못 나오게 되거든요. 한동훈 전 대표는 전입 신고를 하긴 했지만 선거를 당장 할 수는 없는 상황인 예. 거죠.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서민선 기자 지금 여당 반장이죠? 네. 어떻게 그러면 생각하세요? 그냥 부산 북갑 시민으로 이제 살아가셔야겠네요. 부산은 또 한동훈 다음 대표 선거가 입장에서. 있긴 하니까요. 네. 2028년이라. 어쨌든 보궐선거는 뭐 예. 내년 내년 4월에. 4월에 근데 이루어지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보궐선거가 부산시장 전체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그 국민의힘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단 여기가 사실 국민의힘 지역구가 아니잖아요. 현재 탈환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까지 절박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요. 그래서 특히 보수당 같은 경우에는 안에서 쪼개졌을 때 차라리 민주당에 내어주지. 즉 안에 개파에서 한동훈 개파에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간다. 예. 이거는 제가 보기엔 더더욱 불가능한 시나리오여서 단일화가 더더욱 어려울 거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래서 지금 국민의 내부에 나오는 게 진짜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단일화를 원했고 했으면 수도권을 갔어야 된다. 수도권을 갔으면 당권파들도 어쩔 수 없이 한쪽으로 모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갔어야 되는데 부산으로 갔다는 거는 이거는 네, 더더욱 단일화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거다. 이런 얘기가 당내에서 당에서는 나오더라고요. 한동훈 전 대표가 어디를 가든 단일화는 없을 것이다. 그런 얘기도. 뭐 어저께는 뭐 한 인터넷 매체였나요? 그 윤민호 윤리위원장이 부산 북갑 출마를 검토 중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그래서 그래서 공식적인 입장이 바로 나왔어요. 네. 부인됐어요. 그러니까 예. 그런 보도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예. 지금 국민의힘을 출입하는 기자들이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한동훈이 전 대표가 나가면 자기 공천을 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어떻게든 한동훈의 국회 입성을 막는 공천을 하지 않겠냐. 거기서 이제 지금 박민식 후보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 있는 여러 중진 의원들이 있습니다. 뭐 서병수 당협위원장도 그렇고 예. 다른 이제 중진 의원들이랑 대화가 되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러 번 선거에 나왔다 졌다를 해봤기 때문에 선거를 지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 단일화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있다는 예. 거예요, 당권파가.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런 정도니까 뭐 견제 정도는 뭐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봐야겠고 저는 지금 김은지 기자가 말한 가능성이 하정우 수석의 거치 플러스 해서 최근에 부상한 고민이라고 저도 들었어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 상당히 도의상은 맞지 모양이 않죠. 좀 모양새상으로 빠지는 맞지 않는데,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본진 선거가 자신 있다. 내가 부산 북구를 비우지만 내 부산 예. 시장이 돼서 북구를 챙기겠다. 뭐 이런 논리로 갈 텐데, 그래서 우리는 하정우를 기다리자.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논리로 알겠습니다. 가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세 분과는 약간 한 10분 정도 네네. 하고 유튜브로 이어가도 되겠죠. 저희가 송영길 대표 뭐 하남 할 얘기가 조금 더 있습니다. 예, 세 분과는 잠시 뒤 네. 유튜브 미니 댓글쇼로 좀 더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로 네. 들어왔습니다. 네. 제 클로징 시간은 아, 한 13초, 15초 요 확보하는 게 제 가장 큰 목표예요. 아, 시간 못 맞춰서 맨날 잘려요. 얼음땡. 네, 얼음땡. 그래서 오늘 딱 요 정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광고 시간에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런 일단- 게 나가야 되는데. 예. 제가 얘기해요. 저 고자질 예, 일단은 많이 제가 하시더라고요. 네. 메모를 이 기자분들에게 일단 주문 사항이 있었습니다. 네. 일단 연차는 제가 선배였으니까 일단 김한 기자가 선배냐 김은지 기자가 선배냐라고 물어보니까 김한 기자가 선배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럼요. 예. 하지만 같이 늙어가는 사이다. 제가 인정하지 않을 네. 수 없었습니다. 같이 늙어가는 처지다. 네. 그러니까 바로 김은지 기자가 말을 놓으려고 하는 아. 김은지 기자가 예, 서민성 기자가 저는요라고 이렇게 아끼려고 하시던데요. 저는 별로 끼고 싶지 않다는. 네. 야, 너는 서운하네요. 너는 안 늙을 것 같냐? 아저씨들과 어울리기 싫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어차피 우리 다들 같이 예. 기자들이니까 얘기할 때 그냥 치고 들어오셔라라고 네. 제가 좋습니다. 주문을 냈습니다. 선민성 기자도 연차가 좀 있는 선배들이지만 이분들이 굳이 그런 걸 따지지 않아요. 아, 네. 그럼요. 네. 권위가 없는 분들이에요. 그냥 치고 들으시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늘 비난에 시달리죠. 그리고 이제 뭐 따로 뒤에 남아라 이런 네. 얘기가 없어요. 네, 비난하면 좋아합니다. 김한 선배. 네. 김원 기자, 김희 기자 사람이 네. 좋습니다. 따로 보자고 하시던데요. 네. 누가요? 아, 집합 한번.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광고 시간에 앞서 얘기한 예. 김은지 기자가 제기한
부산 북구갑에 보궐선거가 안 나올 수도 있다. 예. 이게 이제 민주당 쪽에서 좀 나오는 제가 얘기라는 제기한 게 아니라 정말 그런 이야기를 방금 들어가지고 진짜 그럴 수가 있나 싶은데 사실 그런 방식이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한동훈 전 대표를 장기적으로 키워주는 방식인 것 같은데 그쵸. 정면 승부해서 결과를 받아들이는 게 정치인의 태도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되게 다양한 계산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예. 사실 민주당의 그러한 계산이 국민의힘 당권파도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건들이 있잖아요. 이제 예. 그러다 보니까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오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근 한 1, 2년 사이에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특히 이제 그랬지만 이제 어떤 지금 김은지 기자가 표현한 정면 승부보다는 약간 측면 승부, 예. 후면 기습 뭐 이런 게 이제 정치의 문법이 돼서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말하자면 출마지를 고르는 과정도 그랬잖아요. 굉장히 이제 뭐 저는 처음 봤어요. 예를 들면 그 측근들이 이제 뭐 매물 다 보고 결정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과거의 정치 문법에서는 사실 굉장히 금기시되던 예. 언행인데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뭔가 이제 말하자면 문법들이 좀 바뀌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제 이제 전입 신고를 했지만 사실상 출마 선언으로 받아들이지만 출마 선언을 안 했거든요. 어제 저랑 인터뷰했는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일단 뭐 보궐선거가 확실히 지금 나온다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식 출마 선언은 못 하는 네, 거다. 그러니까 그 발언에 대한 리액션으로 저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전입 신고는 했는데 여기가 선거고가 안 나오면 출마를 못 하겠네. 야. 이런 이제 말하자면 그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 그러니까 그만큼 뭐라 그럴까요? 한동훈 대표 어떤 행위에 대한 좀 뭐라 할까 정치적인 비꼼 뭐 이런 차원에서 네. 나오는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서민석 기자. 전입 신고를 한 이유가 있다고 아까. 예. 네. 제가 이제 좀 저희 야당 기자들이 열심히 또 이제 취재를 한 거를 좀 전해줬는데 그 이제 친한계에서는 전입 신고를 지금 굳이 했어야 되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 앵커 말한 것처럼 이 지역을 좀 왜냐하면 중앙 정치를 하셔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역을 신경 쓰기 어려운데 그 투표하는 것마저도 이 사실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에는 꼭 그 지역에서 안 해도 되거든요. 예. 안 살아도 되고. 보궐선거는. 네. 그러니까 근데 투표하는 것마저도 만약에 다른 데서 한다 그러면 이제 지역에서 가만히 있지 않는다 정서상 그런 것들도 있고 왜냐하면 되고 나서는 거의 중앙 정치만 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빨리 가서 좀 털을 좀 닦아놔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그런 조언이 들어갔고 그래서 그걸 받아들여서 좀 빨리 좀 전입신고를 한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건 당연한 거 아닐까요? 어제 근데 이제 그 원래는 전입신고를 굳이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 국회의원 선거니까. 예. 네, 근데 이제 당연한 거긴 하지만. 본인도 본인표 찍어야죠. 거기 전입해서. 네, 한 표가 표가 한 소중한데. 표가. 약간 큰 그림이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이제 백불에서도 그게 좀 느껴졌는데 혹시 이번에 안 되더라도 내 길게 본다 여기서 이 지역에서 길게 본다. 그리고 이제 뭐 어쨌든 본인이 큰 꿈이 있다라고 하면 지역적 기반이 있어야 되는 건 맞거든요. 근데 이제 역대 우리가 강남 서초를 기반으로 하는 대통령 좀 상상하기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강남 서초 이미지가 있는데 부산으로 내려가서 이제 그런 걸 한다. 지역적 기반. 그거는 이제 국민의힘 주변에서도 친한계 주변에서 많이 나왔던 얘기고 그러면 그 지역을 어디로 고를 거냐에서 대구와 부산인데 보수니까. 근데 이제 대구로 가면 보수 재건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싸워야 돼요. 그러면 바로 뭐가 따라붙습니까? 배신자가 따라붙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다. 근데 부산으로 가면 어쨌든 거기 내려오는 인물들이나 출마하는 인물들 몇 면을 봐도 이재명 심판으로 싸울 수 있다. 이 계산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저도 어제 친한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그 얘기 하더라고요. 현재 구도상은 단일화도 어렵고 불리한 게 맞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워낙 뭘 하면은 스킨십이나 이런 거를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어서 이러면 역전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네. 그러면 일단 한동훈 전 대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 또 우리가 볼게요. 장도경 대표가 미국에 갔어요. 가서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김민수 최고위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인데요. 저희가 몇 장을 페이스북이나 뭐 스레드에 올린 겁니다. 몇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악관을 배경으로 배경이요? 간 게 아니라? 백악관을 배경이니까 가서 안에 앞에까지 들어간 간 건 거죠, 안 앞에까지. 나왔어요. 그건 저희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작진이 좀 사진 네. 올려주시고 하랍니까? 약간 AI 이미지 같기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AI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그 사진을 AI 기자들이 검색해봤어요. 그래, 어디냐 여기가. 예. 그래갖고 이제 뭐 워싱턴의 어느 지역인 걸 확인을 했는데, 그러니까 야당 대표가 자기 일정을 과거 완료형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배웠던 해부 PP로 공지하는 거는 예. 저는 처음 봤습니다.
어. 그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죠. 그러니까 출국도 몰랐고 사실. 예. 그다음에 이제 워싱턴에 어디 갔는지도 몰랐고 아직까지도 워싱턴에서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지가 지금 다 미지수인 예. 모르겠는 이런 상황이죠. 야. 요 사진이에요. 인물들이 좋아요. 좋죠. 전반적으로 슈트빨이 인물들이 좋은 좋고 사람들. 슈트, 이게 지금 양복 선정 같아요. 김한 선배도 말했지만 이게 기자단이 따라붙지 않았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사실 이전에 야당 대표의 어쨌든 방미 일정인데 기자단이 안 따라붙는 경우는 굉장히 좀 이례적이고. 제1야당인데. 네. 근데 또 가서는 또 이렇게 홍보를 한단 말이에요. 예. 이게 약간 좀 새로운 초식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이게 지금 지인이 김민수 최고위원 지인의 그 스레드에 올라왔던 공식 계정에 올랐던 사진으로 나오는데 다시 한번 사진을 올려주시겠습니까? 저 얼굴 안 나와도 좋으니까 그냥 전면 사진으로 해줘야 약간 더 보기가 편하실 것 같아요. 너무 활짝 웃고 있어요. 백악관을 굉장히 배경으로. 화기애애 보이네요. 네. 근데 이제 국민의힘의 많은 현장을 뛰어야 되는 사람들은 저 투샷에 부글부글 할 것 같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하필이면 또 김민수 최고위원만 내려갔냐. 그리고 양현자 최고위원이 아침 라디오에 나와서 나는 김민수 최고위원 가는 것도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그렇죠. 간 것도 해버린, 몰랐다. 상황이라서 지금 이제 저 둘의 방미가 무슨 의미냐. 돌아와서 뭐 워싱턴 구상을 밝힌다 이런 얘기들을 예. 일각에서 하고 있는데 그게 과연 뭐냐. 근데 지금 저 사진 찍는 저곳은 누구나 갈 수 있는 곳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토마스나 마이클도 충분히 가서 그렇죠. 찍고 우리도 올 이제 수 미국 있는? 가면 워싱턴 가면 저기서 사진 한 장 찍을 수 찍을 수 있는 있는. 거고 그런데 백악관 초청이 크게 4단계 정도로 구분이 되는데 예. 첫 번째가 이제 프레지던트가 하는 초청들이 있어요. 그건 이제 뭐 정상외교 같은 예. 거겠죠. 그 다음에는 백악관에 있는 관계자나 상하원 의원들이 백악관에서 하는 어떤 행사에 초대하는 이런 예. 경우들이 있고 그 다음 이제 유료 투어, 무료 투어가 있는 건데 그죠? 돈 내고 하는. 예, 저 두 분이 가신 게 그 4가지 중에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하나 희망적인 거를 갖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사실 미국에서 야당 대표는 잘 안 만나주는 게 좀 정설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 현 트럼프 정부가 좀 그 예측 불가능하니까 거기다가 현재 지금 이란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참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반응 안 보이니까 현 대통령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퍼포먼스적으로 한번 야당 대표를 만나줄 수 있지 않겠냐. 예. 약간 스치면서라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희망을 좀 갖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그거 사실 저 사진이야. 뭐 저희가 저 정도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 제일 문제적인 사진은 저는 미국 공화당 전국위원회 조 그루터스 의장을 만난 사진이라고 예. 생각하는데 예. 이 사진도 올렸어요. 같이 만났다라고 하면서.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우편 투표를 제한하자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건데 예. 그 부정선거 음모론과 연결될 수 있는 이야기로 발화될 수 있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예. 이런 사람을 만나서 이제 투표에 관련된 신뢰성들을 계속 좀 의심하는 행동들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선을 넘은 위험한 이야기죠. 저 정도는 뭐 잘 갔다 왔네. 뭐 지금 이 와중에 왜 저랬을까 정도의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건 좀 차원이 다른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행보여가지고 좀 문제를 좀 더 제기하는 가서 것 만나고 같습니다. 왔더니 미국에서도 부정선거에 대한 걱정이 많더라. 우리가 그렇죠. 이런 거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이 공천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 저도 이제 정치부 기자 생활 오래 했었고 하지만 큰 한 20년 동안 이런 건 처음 본 것 같아요. 기존에 있었던 사고라는 건 고작해야 뭐 어떤 개파 간의 갈등, 그렇죠. 예를 뭐 친이 친박 간의 갈등이 있었고 지난번에 김무성 대표의 옥새는 나르샤, 옥새 들고 나르샤가 있은 16년 이죠. 정도, 네. 10년 때 그 정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너무 엉성해요. 권력 다툼이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블랙 코미디 같긴 하죠. 네, 엉성한. 네. 그런데 리더십은 대표는 지금 저희 가서 백악관 앞에서 저렇게 사진 찍고 있을 테냐 라는 누가 지적이 나올 것 같아요. 누가 어제 굉장히 체계적으로 무질서하다 이런 체계적으로 네, 무질서하다. 왜 이러냐 저도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 그랬더니 그치 굉장히 체계적으로 무질서하지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 당 대표부터 지금 이제 기치행의 기초의원 공천까지 다 무질서하다는 거예요. 아. 근데 이제 말하자면 지금은 당 대표의 포커싱이 가 있으니까 밑에는 아직 안 보이는데 예를 들면 기초의원 공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뭐 광역단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 들여다보면 진짜 당이 사실상 기능을 하고 있는가 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굉장히 의문점이 들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그건데 선거 국면이 되면 누군가 키를 잡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그렇죠. 말하자면 사고가 나도 대응을 하고 뭐 이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선거에서 선대위원장이나 상황실장이나 이런 역할들이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건데 상원실장이 빨리빨리 대처하고 이런 그렇죠. 게 중요하죠. 예. 누가 결정을 해주고. 네, 근데 지금
누가 키를 잡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니까 뭐 박성태 앵커 얘기한 대로 뭐 사상 초유의 정당사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기자들이 보기에는 그냥 이거 질 결심을 했구나. 그러니까 이기지는 못한다고 보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 선거에 관심들이 없구나. 이 선거가 안 돌아가는구나. 뭐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별 후보의 경쟁력을 떠나서. 약간 우리가 이제 무질서나 난장판을 얘기할 때는 어떤 규칙과 질서가 있는데 그 중에 일정 부분 비중 이상으로 뭔가 혼란스러울 때 이게 뭐 하는 거야 지금 대체 무질서야라고 하는데 전체에 아무런 규칙과 질서가 네. 없으면 그냥 그것 자체로 그렇죠. 네. 하나의 무질서의 질서가 되는 듯한 그런 그러니까 느낌이에요. 기층 조직에서부터도 문제가 있다 이야기 하셨는데 사실 보도가 좀 덜 돼서 그런데 그 PPAT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제 자격 시험을 지금부터 예. 도입을 해서 이준석 대표 아, 그런 때부터 거 있었던 있었죠. 것인데 이번에도 이걸 쳤어요. 근데 기초 단위의 현역 도의원이 컨닝을 했거든요. 컨닝을 해서 걸렸는데 이분을 컷오프 안 시키고 그냥 0점만 주고 처리하고 예. 지금 이게 지역 조직에서는 뭐 하는 거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어가지고 아. 엉망이라고 제가 제보를 받았었는데 컨닝을 했는데 예. 네. 그러니까 뭐 0점 줬으니까 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애초에 그분은 그 자격 자체를 박탈해야 되는 상황인 것인데 예. 그 지금 여전히 이제 언론 보도 찾아보니까 일주일 전에 지역 언론에서 지역구 공천 발표를 미루고 있다 정도만 나오고 있고 여기에 대한 엄정함이 아직 좀 떨어진다는 차원에서 예. 전반적인 관리와 붕괴라고 하는 것이 보이는 거죠. 알겠습니다. 사실 뭐 또 이런 게 전체적으로 저는 이제 항상 여당이나 야당이 서로 건전한 경쟁을 그럼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안 될 바에 차라리 좀 더 개편이 돼서 좀 다른 기본적으로 인생도 그렇고 바닥을 한번 쳐야 다시 딛고 올라온다. 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실패가 더 인생을 풍부하게 만들 수 있다. 예. 근데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와야 이제. 되는데 여기가 바닥이 확인이 돼야 되는데. 네, 계속 예. 더 바닥일까 봐. 일단 앞서 얘기한 예. 그 김은지 기자가 들었다는 네. 얘기 전재수원 지역구에 보궐선거를 안 할 수도 있다. 이게 이제 5월 3일 이후에 사퇴하게 되면 그렇게 되잖아요. 예. 그런데 전재수원이 뉴스 명당에 오늘 인터뷰가 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얘기를 했답니다. 보궐선거는 무조건 열립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사퇴한다. 네, 이 썰 정도로 그러면 네. 넘어가도록 그렇죠.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거대 여당이 쉽지 않죠. 뭐 이렇게 한 거 모양 네. 빠지는 일이에요.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궐선거는 무조건 열린다고 장성철의 뉴스 내가 너무 홍보해 주면 안 되는데 경쟁 프로인데. 거기서 얘기했다는 거 그것을 전해드리도록 확인한 것은 네, 박성태의 알겠습니다. 뉴스쇼. 쇼다. 네. 네. 장성철의 뉴스 명당에서 얘기하는 것도 다 뉴스에서는 어. 다시 다 확인될 수가 있어요. 예. 이 정도로 얘기를 해야 되겠군요.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장동혁 대표의 방미까지 얘기했고요. 대구는 지금 어떻게 돼가는 거예요? 대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대구요. 네. 대구는 이제 6인 경선 하겠죠. 예, 그냥 어제까지도 이준숙 전 위원장이 한 번 더 8인 경선 얘기하면서 좀 얘기했는데 점차 이제 사그라지면서 예. 그냥 6인 경선으로 이뤄질 것 같고 그리고 이준숙 전 위원장의 보궐 기회도 기차가 지금 떠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보궐 기회도. 네, 이게 지금 목요일 날, 그러니까 이제 방미하기 직전에 대표를 예. 만났다는 거잖아요. 예. 독대를 해서. 근데 거기서도 이제 이준석 위원장은 정확하게 나 대구 예를 들면 지금 달성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추경호 의원 자리, 뭐 거기를 달라 이런 식으로 좀 명확한 시그널을 달라고 보냈는데. 했는데 장동혁 대표는 그거를 약속할 수 있는 위치가 일단 아니에요. 일단 어디가 나올지도 모르고. 어디에 나올지도 모르고 그 장동혁 대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성향을 좀 아는데 이런 거에 리스크를 감내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네. 개인적으로 아세요? 성향을 안다 그래서? 네. 저 국민의힘 출입할 때는 그때 네. 이제 여기 가깝게 지내셨어요? 네, 그때 이제 점으로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됐을 때였거든요. 네. 네, 그래가지고 그때 지역에도 많이 놀러 가고 좀 자주 뵀었어요. 아 지역도 놀러 갔었어요? 네. 고령 뭔데? 전에 지역이 뭔데? 네, 뭔데? 친장. 네. 취재 열심히 하셨군요. 네. 네. 그래서 그때 2번이나 왔습니다. 2번이나 그것도 예. 네. 아무튼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성향을 좀 아는데 근데 이렇게 되실 줄 몰랐어요. 솔직히. 예, 속보입니다. 서민성 기자 장동혁 대표 친해 지역구 2번 가. 네, 맛집도 알아. 이 정도 될지 몰랐어. 근데 제가 이 정도일지 몰랐어. 그러네. 이 정도 잘 될지 이 몰랐다. 정도 잘 될 줄 몰랐다. 잘 될줄 몰랐어요. 그때 좀 더 투자를 할 걸. 그러니까 저가 매수. 저가 매수를 하셨어야 그때는 되는데. 이제 점호였으니까. 예. 근데 장동혁 대표 스타일 하나 말씀드리면 예. 장동혁 대표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취재 기자들한테도. 그러니까 기자들이 전화를 안 받을 때가 있어요. 좀 웬만하면 콜백을 하거든요. 그리고 잘 받아주는데 안 받을 때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다음 날 이제 왜 전화 안 받냐 그러면
전화 안 받는 것도 메시지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진심이에요 이분한테는. 예. 회피형. 네, 답을 할 수 없을 때는 전화 안 받아요. 네. 미국 간 이유가 알겠는데요? 지금 미국 간 것은 진심이네요. 이번 전체 공천에 자기가 답을 내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를 예. 자임한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근데 포인트는 이준수 위원장이 전화를 떨어지고 나서 몇 번 했는데 콜백도 안 오고 그렇죠. 안 받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도 일단 메시지로 좀 보여지고 난 답할 수 있는 게 없다. 메시지죠. 예. 근데 그 다음에 페북에 결국 공개적으로 중앙에서 예. 역할해달라고 했잖아요. 이 정도면 정말 장동욱 대표가 제가 느끼기에는 다 얘기한 거예요. 할 수 있는 거 다 했다. 할 수 있는 거 다 한 거다. 예. 아니 그러니까 국회로 와서의 역할은 어디냐가 중요하죠. 이제 하남갑에 출마라는 그래서 건지 개항을에 출마하는 건지 그죠? 대구 달성에 출마하는 건지 이걸 모르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서 기자 얘기를 받으면 그래서 이제 이른바 그릇론이 나오는 거예요. 예. 당 대표를 할 그릇이 아니다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 대표가 가장 첨예하고 민감한 후보를 만나러 가려면 카드가 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카드를 통해서 그 후보자를 설득을 해내는 모습을 정치적으로 연출을 그렇죠. 해야. 그리고 나서 그거를 짠 선언을 해야 탄력을 받고 뭔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이준수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걸 기다렸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대표가 직접 온다고 하니 이 난리 끝에 이 우여곡절 끝에 그것도 극비리에 온다고 하니 뭔가의 카드를 갖고 왔어야 됐는데 그걸 이제 일정 공개를 못 했잖아요. 근데 당대표가 그렇게 만나러 갈 거면 떠들썩하게 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 협상을 해야 그렇죠. 되는 당사자한테도 압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카드를 주기 싫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카드가 없었던 거죠. 결과적으로 말하면. 그러면 이준석 위원장 입장에서 이런 거잖아요. 본인이 대구시장에 되는 줄 알았어요. 지지율 1등이라서. 그리고 당에서 열심히 선거운동도 하고 뭐 했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 입장에서는 이게 뭔가 뒤통수를 맞은 거잖아요.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근데 당대표가 내려왔는데 자기가 보기에는 그래서 전화를 안 받는다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해버린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내려왔는데 아무 카드를 안 갖고 왔어. 그럼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나에 대해 어떤 일정 정도의 나를 무시하네 이런 그렇죠. 사람들이 거기에 가장 이제 열받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판인데 그러면 차라리 카드가 없었으면 안 가는 게 맞죠. 그러니까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놓고 보면 이게 이제 당 대표를 할 만한 정치력을 갖고 있느냐 이 부분에서는 상당한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 이제 제가 얘기해 그러니까 김은지 기자에게 좀 물어보면 네네. 장도현 대표가 가져갈 만한 카드는 어떤 카드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서민선 기자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공천을 해준다라는 이야기가 사실 장 대표 입장에서는 모든 걸 다 알려줬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이상을 어떻게 더 말하냐, 리무진도 보내줬다라는 식의 주장을 하던데 그리고 그날 제가 당권파한테 들은 이야기로 술 한잔 하면서 분위기 꽤 괜찮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진숙 전 위원장 입장에서 마지막에 정점을 찍어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가 커뮤니케이션이 너무 안 되고 됐다. 있는 것 같다라는 알겠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제가 직접 진행자인데 제가 하기 그래서 예. 법인카드 아닐까요? 라고 나온 줄 알았는데 이렇게 죽이 안 맞아서 제가 꼭 예.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그거는 김한 기자한테 토스해 주시면 아마 바로 받을 그래? 것 같습니다. 다시 할까요? 네. 법인카드도 열심히 쓰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본인 여행 가는 데는 쓰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거 지금 그렇죠. 여기 지금 엄청난 법인카드가 사용될 비용이 것 엄청날 같아요. 텐데. 이런 또 다른 얘기긴 하지만 지금 이 장도현 대표의 모습을 보면서 한동훈 대표와 겹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 그래요? 어떤 점이? 네. 예. 왜냐면 한동훈 대표가 총선 때 사실 지역을 돌면서 후보 띄우기보다는 본인 선거 한다는 욕을 많이 먹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부산에 이제 다 모여 있는데 예. 가서 거기 출마하는 후보 손을 잡아주고 올려야 되는데 본인이 그 후보들이 자기 올려줘가지고 맞아요. 본인이 더 위로 올라가고 예. 그러고 이제 그냥 후보들이랑 사진도 안 찍고 그냥 가고 약간 이러면서 뭐 한동훈 대선이야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때 욕을 먹었었는데 선거 운동에 대해서 본인 개인 선거 한다. 예. 근데 지금 장동현 대표도 지방선거보다 그 이유를 보고 있는데 전당대. 네. 근데 개인 팬클럽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다. 개인 네. 팬클럽은. 네, 지금 유튜브 하는 것도 그렇고, 네, 그래서 이것도 그 한동훈 대표가 이제 총선 이후에 개인 팬클럽을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 계속 정치에 영향력을 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장동훈 대표도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장동훈 대표랑 비교한다 그러면 엄청나게 기분 나빠할 것 같은데 네, 일단 그런 목소리가 있다. 네, 일각에서. 그렇죠. 네. 네, 네, 전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 재밌긴 한데 또 계속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 커피 쿠폰 드리는 시간을 갖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길 대표 뭐 하나인가 이런 얘기도 해야 되는데 그거 다음 시간에 예. 그때까지 결론은 안 날 것 같아요. 그때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먼저 이 중에 제일 선배인 김한 기자가 네, 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미리 뽑아놨어요. 네, 뽑아놨어요? 미리 보시는 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욕 MT님이 새로 데뷔한 로커입니다. 이렇게 아까 서민상 기자 나오자마자 댓글을 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뉴욕 MT 뉴욕 한참 MT. 전이에요. 제가 아까 보자마자 긁어놨거든요. 뉴욕 MT님이 네, 새로 데뷔한 로커입니다. 새로 데뷔한 로커. 이건 제가 서민상 기자 음반을 하나 누구냐?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약간 질문이 있길래 이렇게 답해주시더라고요. 새로 데뷔. 제가 한때 그냥 박완규 기자라고 불렀는데, 예, 약간 실제로- 너무 놀리는 거 아니냐. 네. 괜찮죠, 근데 서민석 기자는 박완규. 저요? 저번에 존 웍이라고 하셨죠? 존 윅입니다. 네, 존 윅. 위기에 네, 웍이 아저씨들이 아니고? 존 윅. 아저씨들이 고유명사 원래 그렇게 말해도 다 그냥 알아듣는 거예요. 이 벌써부터 집합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 이름이 싶지 않은- 위기예요, 네. 웍이 아니고? 존 윅입니다. 네. 예. 옛날 존 윅- 웍을 많이 써가지고 영화- 제가 웍인 줄 알았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분 하겠습니다. 봄비 DER님이 예. 네 분 케미 너무 좋다 편해 보이네요. 이런 댓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성함이 봄빛님. 네. 예. 알겠습니다. 김은지 기자님은 예, 뉴욕 MT. 뉴욕 MT. 뉴요크 MT. 예. 있고. 예. 서민성 기자님. 네, 저 지금 찾고 있는데 너무 소소하다님. 예. 예, 은지 기자님 염보라룩 너무 잘 어울려요. 연보라. 감사합니다. 저 아까 본 건데 그럼 이분이 계속 올리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네네. 의상실 제가 예전에 의상실 사장님인가? 의상실. 의상실이 제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한번 문희원님께서 김한 기자님 목소리 세련됐어요. 지금 뭔가 이전과 달라요. 치료받고 오셨죠? 처음이네. 약도 먹고 그래서 뭐 그러고 있습니다. 예. 목소리가 너무 안 나와갖고. 네. 야, 세미세미님이 김성태 앵커님 안경 잘 어울리세요. 박성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목 관리는 서영교 의원한테 한번 좀 여쭤보시는 것도. 아까 관리 안 되시더라고요. 선생님도. 네. 저도 문희원님께 또 커피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김한님 여기 제 기자들 이름으로 네. 있네. 봄빛님, 봄빛님. 뉴욕 MT님, 소소하다님, 문희원님께 커피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쿠폰과 상관없이 추가로 좋은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리면 써니님이 장동혁 대표에게 나도 데려가 워싱턴이라고 의견 주셨다는 거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떡박사님, 디테일 기자님, 누가 앵커님 잘 티키타카 너무 잘 맞아요라고 얘기를 하셨네요. 네, 오늘 새롭게 소득이 있다면 이제 서민성 기자가 장동혁 대표 지역구에 2번이나 맞다. 친장동혁 기자였다는 기자였다. 거를 밝혔다. 전화 안 받는 거, 전화 안 받는 것도 메시지다. 장 대표가 이렇게 클 줄 몰랐다라고 얘기했다. 대표님 화이팅. 네. 지금 미국의 워싱턴에 있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이왕 장동혁 가신 대표에게 네. 2번이나 장동혁 대표를 지역구를 찾아간 기자로서. 네. 지금 되려면 이제 아무튼 이왕 가신 거 제가 보기엔 우리 국익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좀 이렇게 성과가 있으시면 좋겠고요. 네. 네. 근데 방금 장 대표 상세 일정이 좀 나와가지고, 예. 그러니까 15일에 워싱턴 오후 일정인데요. 백악관 및 국무부 방문이 있고 정부 주요 인사들과 면담, 상대 측 요청에 따라 세부 인사는 비공개 이렇게 알렸는데 나중에 그 직후에 워싱턴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하기 때문에 예. 좀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워싱턴 특파원 감당해서 이게 나올 것 같고요. 아,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한 기자, 김은지 기자, 서민정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꿀단지 여러분들 오늘 미니 대꾸 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박성태의 뉴스쇼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